가족의 전당입니다. 명품 가방들을 보면은 이제 손잡이 쪽, 손잡이 아니면 끈, 가방 끈 이런 그 단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선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문의가 많이 올 겁니다. 수선을 하는 분도 올 것이고 공방, 가죽공예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문의가 올 거예요. 제가 오늘은 단면에 고수가 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가방끈의 단면이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름에 너무 덥거나 아니면 장기간 보관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좀 환경에 따라서요, 보관을 할 때 잘못하면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단면을 잘 처리를 하면은 지갑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림에 엣지코트 약품을 쓰는 제품들이 많은데 손님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간혹 보면은 지금 이 끝부분을 보면은 울퉁불퉁하죠. 지금은 이렇게 안 보이지만 끈적인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만 처리를 한다? 그것은 좀 안 좋은 선택입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찌그러지고 늘러붙고 찐득찐득한 상태에서 그 위에 약품만 바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실밥처럼 나오는 것은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를 해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양쪽을 해주는데 이게 그냥 가방 끈이니까 약품만 바르면 되겠지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공정을 보면은 일단은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튼튼하게. 그러면 이 갈라진 틈 사이, 여기가 지금 다 이쪽은 완전히 다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면 이 나머지를 다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손으로 잡고 뜯는 것보다 최대한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대한 끈적이는 약품이 없을 정도까지 제거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이가 갈라짐이 보이죠?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약간 끈적이게 나와요. 이거를 다 제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죽이 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칼이나 이런 도구를 이용을 해서요, 제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포로 문질러 주면은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제가 제거를 일단 해 놓을게요. 우선 한쪽으로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렇게 끈적임이 이미 끈적이고 녹은 단면 약품을 제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칼을 쓰는 게 편해가지고 하는데요. 뭐 어떻게든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너무 예리한 칼이나 재단칼 이런 건 좀 위험하니까요. 조심을 하셔야 되고, 단면 처리를 할 때는 이제 나머지 찌꺼기, 요것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는데요. 사포는 400방 정도가 처음에는 적당합니다. 사포를 잡을 때는 이렇게 지금 여기 400 써있죠. 400으로 하고 약간 둥글게 반달 모양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기울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평으로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잔여물, 찌꺼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실밥이 있는 부분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라주고요. 사포로 샌딩을 해줄 때는 가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스크 착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건강하게 돈 벌어야죠. 자, 이제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손기술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손의 감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약품 준비 좀 하고요. 여기 보면은 가죽 사이사이에 갈라진 부분도 있고, 근데 여기에다가 기리미를 그냥 바르면 될까요?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여러 번을 발라야 돼요.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은 뭐냐면 보강제를 써줍니다.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단면을 할 때요, 단면에 약품을 발라줄 때 원래는 이제 기리미를 바를 때는 이런 식으로 바르거든요. 굴려가면서. 근데 기본적인 틀 모양을 동그랗게 이쁘게 잡아줄 때는 두께에 맞게, 두께가 이런 식으로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두께가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모양이 이쁘게 잡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량을 약칠기에 바르고 두께를 맞춰줍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흰색이지만 흰색이 똑같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야 나중에 완전히 말랐을 때 모양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르게 나오면은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시겠지만 일반적인 손님들은 이거 볼 시간이 없잖아요. 뭐 먹방 방송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어디 넘어간 데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품을 어느 정도 양을 발라서 어느 정도 구간까지 한다 하는 것을 감을 잡기 때문에 이 두께를 맞춰서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일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굳게 되면은 그 부분이 얼룩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간혹 벨트도 이런 약품을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약품을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균일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끝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좀 끝 부분은 원래도 좀 도톰했으니까요. 좀 두툼하게 발라놓고 이 상태로 그대로 건조를 합니다. 건조를 해주면 이제 그 흰색이 아닌 반투명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건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품의 상태, 날씨 이런 거에 따라서요. 이게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품을 발라놓고 나서 다른 일 또 하다가 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와도 돼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했으면은 몇 시간이 됐든 그냥 그 상태로 놓고 다른 일을 또 하고 그러면 됩니다. 자, 이제 건조가 됐고 여기에 이제 약품을 올려주는데요. 진밤색이란 말이죠. 검정이 아니고. 그러면 검정을 아니 진밤색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슬쩍만 지나가도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약품을 바를 때는 바닥에 놓고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평평하고 옆면으로 넘치지 않게. 만약에 확인을 해서 어딘가가 좀 넘쳤다 하면은 바로 좀 닦아내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방끈, 뭐 손잡이 이런 거에 이제 단면 약품이 발라져 있을 때 그게 갈라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은요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유연성도 있고. 그래서 입소문이 잘 난다는 얘기입니다. 적당량을 약칠기를 이용해서 쭉 발라주면 매끈하게 나와요, 단면이. 그리고 안에 보강을 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합니다. 오래 갈 수가 있죠. 이렇게요. 단면 작업을 할 때는 보강을 해주고 튼튼하게 보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손님들한테 드리면은 오래 쓰는 게 좋으니까요. 물론 보강을 처음을 할 때 시간은 걸립니다. 시간은 걸리는데 많이 걸리지만 이렇게 해야지만이 튼튼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넘치지 않고 고르게 잘 발라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도 넘치지 않고요. 이쪽 면을 한쪽을 다 마감을 해서 또 똑같이 그대로 놓고 건조를 합니다. 완전히 마른 다음에 반대쪽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러면 소문이 상당히 괜찮게 날 거라고 봅니다.